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 4 공정대표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공정대표 의무라는 것은 그 노동조합법 29-2에 보면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어떤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서 교섭을 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섭 채널 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설정이 됩니다. 대부분이 어떤 조합원 수가 많은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은 교섭에 참가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표할 그 법적 의무가 집니다. 이거를 공정 대표 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이제 29-2도 말씀을 나눴지만 공정대표 의무를 혹시라도 이제 어떤 사업장에서 지키지 않는 뭐 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공정대표 의무라는 것은 그 다수 다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이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되고 어떤 그 조합을 위해서 사임자하고 교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교섭권을 받지 못한 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 다수 노동조합이 공정대표 의무를 질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타임오프나 아니면 노동조합 활동 시간에 대해서 뭐 다수 노동조합이 다 가지는 게 아니고 소수 노동조합도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이 배려 기준은 서로 합리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우선 고려해야 될 게 그 조합원 수, 그리고 또 그 역할, 이 두 개를 고려해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근에 공정대표 의무 사건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측을 대리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공정대표 의무는 다수 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의 어떤 다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용자가 타임오프의 시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도 또 공정대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그 당사자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 노동조합은 다수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다가 공정대표 시정을 시정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울산에 있는 한 회사인데, 그 조합원이 100명이 있는데, 기존에 다수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가 줄어들면서 소수 노동조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 노동조합인 소수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좀 몇 명을 더 확보함으로써 이제 다수 노동조합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다수 노동조합은 새롭게 요번에된 노동조합은 인원이 많이 차이도 없고 한 55명 정도, 소수 노동조합이 약 한 45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단체 계약이 체결 끝나고 단체 계약의 문구에는 타임오프는 2000시간으로 하고 어떤 타임오프에 대한 시간 배분은 다수 노동조합이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만 사측은 동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수 노동조합이 95%의 유급 타임오프 시간을 이제 확보를 하고 5% 정도만 소수 노동조합한테 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 노동조합이 자기는 억울하다, 차라리 인원에 비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3분의 1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한테는 5%밖에 안 줬다, 이거는 너무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수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상대로 해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할 경우는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 여기 시정 조치는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나 부당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똑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 대신에 좀 특이한 사항은 바로 당사자인 다수 노동조합뿐만 아니고 사용자가 피신청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러한
그 공정 대표가 대표 의무 위반에 따른 이런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3개월이 지나면은 그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위원회 절차는 접수일부터 60일이 지나면은 바로 심판회의가 열려서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절차는 그 우리 해고 사건과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시정을 하게 되면 이게 그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게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정대표 임무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구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구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노동위원회는 바로 그 20일, 그러니까 60일을 그 시점으로 그 심판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총 이렇게 나중에 결과물 통과하는 까지 하면은 약 3개월 정도 기간입니다. 근데 노동위의 척정은 짧은 시간에 바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 때문에 어떤 신속성도 있고 또 그 어떤 경제성에서 돈이 안 들고 무료로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고도의 어떤 노동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아무튼 공정 대표 의무 위반된 사례를 가지고 우리 강남 노무법인이 이제 또 참여를 하는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한 가지 더 덧붙일 거는, 이렇게 그 직원의 차이는 55명하고 그 조합원의 차이는 다수가 55명, 소수가 45명인데 다수 노동조합이 타임오프 시간을 거의 95%를 사용하고 소수 노동조합한테 5%만 준 사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 사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상 다수 노동조합이 어떤 공평하게 타임오프 시간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 권리를 남용해서 이렇게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가급적 그 심판을 기다리기 전에 어떤 노동위원회의 어떤 화해를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타임오프를 재분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법에서 분배하는 것도 제일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그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이제 타임오프를 주는 것, 또 하나는 그 다수 노동조합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시험 고려해서 해야지만은 너무 적게 준다든지 또 그러니까 조합원 수에 맞춰서 이렇게 그 할당하는 여러 부분은 두 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합원이 그러니까 다수 노동조합의 역할, 그리고 조합원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합리적인 시간이 배분이 되면은 잘 협상이 되고, 또 그러면 가급적 노동인의 판결이 아닌 하해로서 이 문제가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